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창 구입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만 되면 제가 주로 방문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다육이 시세 및 다육이 어떤 다육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육이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조금씩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으면 고르기도 합니다. 국내 유명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엑스플랜트나 심폴 같은 그런 대형 다육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어떤 다육이가 유행을 하고 어떤 다육이가 많이 팔리고 가격적인 시세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그런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광고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방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고 다육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정보를 습득해 가면서 다육이 취미생활을 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는 국민이 위주,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두들레아 위주의 상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요즘은 아마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고 유행하는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은 올라오는 그런 수량도 적고 그러고 다양한 품종이 없었는데 근래 창 품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창을 사람들이 조금씩 찾고 있고, 특히 우리 키핑동 옆에 화원에 가도 새로운 얼굴의 매혹의 창 품종들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매창들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그 매혹의 창이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어떤 품종들이 수입 들어오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궁금해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와, 근데 이 사이즈도 크지 않은데 가격대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뭐 10cm 이하 가격인데 뭐 70만원, 80만원까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닭이 매혹의 창을 좋아했을 당시에 그런 가격대를 또 한번 보게 된 걸로만으로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시기에 닭이 창에 빠져가지고 또 금전적인 손실을 또 보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이 매혹의 창을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도 매혹의 창을 참 좋아해서 한때는 자구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적도 있습니다. 자구 하나에 10만원? 좋은 뭐 도감마리아나 아니면 레드마리아 타이거, 아니면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뭐 가이아, 뭐 정말 많았던 그런 유명한 그런 매혹의 창에 다구 하나 구입하겠다고 농장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워낙 유통 단계가 좋아져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다육이를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귀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줄을 섰던 진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처럼 쏟아지는 이름도 참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짓는지 요즘은 너무 많아서 예전처럼 외우지는 못하지만, 모양을 보면 이 다육이의 피가 대충은 누구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지는 대략 가늠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짙게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다육이들이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매혹의 창이 유행인데, 다육이를 이 매창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사이즈의 매혹의 창을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작았을 때는 정말 단풍이 잘 들고 본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할 때는 가이아 자구입니다. 근데
키우다 보면 이 매창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면서 가이아의 얼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구를 구입을 할 때는 모주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실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실생으로 태어난 농장들도 자기만의 그 고유 상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혹의 창을 구입할 때는 정말 유명한 그런 농장의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정식으로 정말 유통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수입 들어온 그런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주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자구고, 이 중간에 있는 얼굴이 엄마, 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주 얼굴을 보고 이 자구를 구입해야 되지, 이 자구를 봤을 때 이 작은 사이즈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 자구만 보고 이 모주의 얼굴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저 뒤쪽에 보이는 도감마리아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3세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감마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단계별로 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구만 봐서는 정말 이게 명품 진품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슈퍼클론 같은 경우도 세대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그런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이 매혹의 창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속고 살 확률도 높고, 요즘은 워낙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입 들어오는 그런 이름을 그대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 농장에서 판매될 때는 고유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가격을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작은 사이즈의 얼굴 70만원,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가는 그런 가격을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모양 타입도 지금 보이는 1930, 지금 영상에 보이는 1930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위가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는 맞는데, 다이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타입을 희귀종이라 그래서 70에서 8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1930, 지금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매혹의 창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모주 얼굴을 자세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라. 그리고 너무 작은 사이즈의 그런 얼굴은 웬만하면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얼굴을 구입하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아주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구의 얼굴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이런 사이즈를 구입해서 키우면 나중에 이 얼굴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이게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얼굴로 구입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매혹의 창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작은 사이즈, 이 정도의 사이즈 한 4, 5cm, 10cm, 아니 5cm 이하의 사이즈를 구입해서 키워서 대품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매니아 분들도 이렇게 대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10cm 이상의 닭귀를 구입해서 키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혹의 창뿐만 아니라 모든 닭귀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손가락만한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다육이를 갖다가 대품을 만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품으로 조금은 덩치가 있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중품 이상의 사이즈를 구입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더 그럽니다. 이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중품 정도 사이즈를 구입하는 게 좋고, 비슷한 얼굴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창에 그 가격대가 높다 그러면 비슷한 생김새와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저렴한 창을 우선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 가끔 이 매우개 창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테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자구 두세 개 나와 가지고 뭐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일반 분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이 고가의 매우개 창을 구입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시간과 그 열정으로 비슷한 타입의 저렴한 매우개 창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나를 위해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몇백만 원짜리 매우개 창에 빠져가지고 그런 귀한 품종을 찾기 위해서 뭐 농장도 다니고 여러 방면으로 희귀종을 구입하기 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지고 싶다라는 그 소유욕, 그게 그런 게 더 커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제 말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입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행에 휩쓸려 가면 나한테 남는 거는 빈통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이 타입이 달라서 그렇지, 타입이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비슷해져 간다라는 거.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쉽지 않다.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하면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재테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일반 매니아 분들이 자구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농장에서도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정말 이 비싸게 파는 이유도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 생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유행이 떨어져서 폭락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라주지 않고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다 겹쳐서 그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뭐 집에서 정말 이 금품종, 한때 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재테크가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쉽게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고 굳이 대품을 만들지 않아도 작은 사이즈로 키울 수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 없기 때문에 꼭 매우개창 지금 유행한다 그래서 고가의 매우창을 구입해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꼭 마음속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다육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욕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한번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 없이 건강한 다육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